매일매일 건강한 습관 하루 비타민입니다. 전기밥솥은 주방 가전 중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인데요. 밥을 지을 때 우리는 무심코 내부 솥에 쌀을 붓고 몇 회 씻은 뒤 취사에 들어가곤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편리하게 조리를 하실 텐데요. 하지만 건강과 밥솥의 수명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먼저 알아본 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밥맛을 망치는 조리법에 대해 알아보고 전기밥솥을 새 것처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밥솥은 외부 솥 안에 내부 솥이 있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솥에는 밥알이 눌어붙지 않게끔 솥 안쪽에 코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코팅 재료는 주로 불소를 함유한 플라스틱인 불소수지나 세라믹이 쓰이게 되는데요. 문제는 쌀이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쌀을 내솥에서 직접 씻게 되면 내솥의 코팅이 벗겨지고 알루미늄 등 중금속이 녹아 나올 수 있습니다. 세척 한번 잘못해서 몸에 좋은 밥이 아닌 중금속 밥을 먹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전기밥솥의 수명도 줄어들게 됩니다. 코팅의 용도는 밥알이 눌어붙지 않게 해주는 것인데 이게 벗겨지는 경우 점점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전기밥솥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코팅제가 벗겨지지 않도록 쌀을 바로 붓지 않고 쌀 씻는 그릇에 따로 담아서 씻어주셔야 하고요. 이런 채반을 활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씻은 뒤 물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솥의 코팅제가 벗겨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더라도 코팅제로 쓰인 불소수지와 세라믹 등의 화학 성분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는 코팅이 필요 없는 스텐 전기밥솥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밥이 다 지어진 상태에서 밥을 풀 때 역시 중요한데요. 밥주걱의 소재나 디자인은 참 다양합니다. 기껏 내솥이 아닌 채반에 쌀을 씻어서 밥을 지었는데 강하거나 날카로운 모양의 주걱을 사용하면 역시 내솥에 상처를 입힐 수 있겠죠. 따라서 금속 제품이나 날카로운 디자인의 주걱 대신 플라스틱이나 나무 주걱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이미 코팅이 벗겨진 경우라면 아깝다고 계속 쓰지 마시고 건강과 직결된 문제니 솥을 새 것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솥을 세척하실 때 역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표면이 거친 철 수세미로 닦으시면 역시 내솥의 코팅이 손상되기 때문에 부드러운 수세미를 사용해 주셔야 하고요. 가급적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에 충분히 불린 뒤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전기밥솥에 고무 패킹을 교체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실 텐데요. 사실 이 고무 패킹의 수명은 약 12개월 정도로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라 소모품입니다. 고무 패킹은 고무로 만들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탄력이 떨어지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제때 바꾸지 않으면 밥을 지은 직후에는 그런대로 나쁘지 않은 밥맛을 보여줄 수 있지만 한두 시간 지나서 밥솥을 열어보면 밥의 윤기가 사라지고 하루 이틀 된 밥맛이 될 수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는 압력이 높아 그럭저럭 밥이 지어지지만 보온 모드에서는 김이 조금씩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고무 패킹만 갈아줘도 한결 상태가 좋아지게 됩니다. 만약 고무 패킹이 더 노후된 경우라면 밥을 짓는데 밥솥 옆구리에서 김이 새게 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제때제때 패킹을 갈아주는 것이 기능적으로도 위생적으로도 좋겠죠. 다음으로는 취사 중에는 전기밥솥과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레인지를 돌리는 중에는 전자파를 피하기 위해 거리를 두라는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기밥솥 역시 취사 버튼을 누르고 10분간은 전자파 발생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밥을 더 맛있게 짓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밥은 짓는 방법에 따라 영양과 맛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리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쌀을 씻는 물인데요. 말라있던 쌀은 첫 번째 만나는 물을 20% 이상 흡수하기 때문에 바로 이 물이 밥맛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돗물로 쌀을 씻고 밥 지을 물을 정수된 물로 사용하실 텐데요. 이렇게 수돗물을 첫물로 사용하면 쌀이 수돗물을 흡수해 밥에서 미묘하게 수돗물 맛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물은 특히
정수물을 사용하셔야 하고요. 쌀을 씻은 첫물은 문지르지 말고 한 번 젓고 바로 흘려서 버려주셔야 쌀에 섞여있는 이물질이나 냄새, 쌀겨 등이 다시 흡착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쌀을 씻을 때의 적절한 물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쌀을 씻을 때 따뜻한 물로 씻으시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쌀은 따뜻한 물이 아닌 찬물로 씻어주셔야 합니다. 이는 따뜻한 물을 이용해 씻을 경우 쌀 표면이 어설프게 익어서 수분이 쌀알 내부까지 스며들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밥이 딱딱해지기 쉽고 밥맛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쌀을 먼저 넣고 물을 나중에 붓는 것보다 물을 먼저 분 다음 쌀을 넣어주시면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고요. 많이 씻을 필요 없이 3번 정도 씻어주시면 적당하며 세 번째 씻은 물은 버리지 말고 찌개를 끓일 때나 생선 비린내를 잡는 데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수분이 적어진 묵은 쌀의 경우 버리자니 아깝고 밥을 해먹자니 맛이 없어 고민이실 텐데요. 이 경우 식용유나 우유를 넣어주면 윤기를 살릴 수가 있고 청주도 한 스푼 넣어주면 누린내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밥솥을 사용할 때에는 위생관리에 특히 철저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는 바퀴벌레가 좋아하는 인기 서식지가 바로 전기밥솥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집안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하는 경우 화장실이나 싱크대, 구석진 곳들을 살펴보곤 하실 텐데요. 물론 이런 곳들을 확인하는 건 역시 중요하지만 밥솥 역시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심지어 전기밥솥 사용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 주의를 늘 청결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바퀴벌레 및 벌레로 인한 고장에 대해서는 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해충 방역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바퀴벌레는 본래 열대지방 곤충으로 사람의 눈길이 잘 닿지 않는 따뜻한 곳을 좋아하며 좁은 틈새에 몸이 눌리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이 딱 맞는 곳이 바로 전기밥솥인 것인데요. 특히 하단 통풍구를 통해 자주 들락날락 거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기밥솥에 보이지 않는 밑부분도 항상 청결을 유지해 주셔야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밥솥 사용 시 주의할 사항들과 밥을 맛있고 편리하게 짓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꼭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